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지 오늘의 정치 논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수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무실, 비서실 이런 곳들이죠. 이걸 몇 년을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뭔가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동안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황당하죠. 천공 CCTV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죠. 의미 없는 압수수색으로 언론 플레이를 너무 하는데 이제 그런 건 그만하시고 천공 CCTV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쓰던 사무실도 좀 압수수색을 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뭐 나올 게 있다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합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동규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어요. 알라딘 램프에 나타나는 지니처럼 의원들과 만나게 해줬다. 뭐 소원을 다 들어줬다 그건가요? 그것도 보수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어요. 이재명이 표를 얻으려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아주 강경 비판을 쏟아내는데 본인이 진행한 여러 사업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 지시했다. 이런 증거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증명은 못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여기저기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출소를 해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 마치 대장동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인 양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습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700억 대장동 700억에 배우는 유동규 씨라고 밝힌 적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되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같이 받은 거라 이렇게 해서 3인방을 엮어서 지금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씨 램프 지니에 이재명 대표를 비유를 했는데 글쎄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국민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이 검찰에게 이제 확보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고 지금 이 통화 녹음 자체가 무고함을 밝혀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 선수 A씨 또 다른 선수 B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그 사람한테 전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은 B씨가 또 다른 선수 C씨에게 그거 매도하라고 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죠. 1심에서 통정거래로 판결이 났습니다. 통정거래가 뭡니까? 매수, 매도, 시점, 가격 이런 거를 사전에 입을 맞춰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조작 행위 그런 것에 이용되는 거래를 이제 통정거래라고 하는데 사실상 주가 조작을 인정을 한 거죠. 이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관련된 거는 선수들과 어떤 연관도 없고 김건희 여사 본인도 통장을 이용을 당한 거다.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었다 그거예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고 답변까지 했는데 주가 조작인 것을 인지를 했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녹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주문을 한 자체가 주가 조작인 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알았다면은 이렇게 허술하게 전화를 했겠느냐.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 통화 녹음은 확보가 된 건데 그 당시 기소도 못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소를 못했죠. 검찰총장 부인이니까. 지금은 더 기소를 못하겠죠. 검찰총장 부인이던 시절에도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기소를 못했는데 대통령 부인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인정을 하세요. 네 번째 소식 김기현 후보 당과 대통령은 업무 협조를 하도록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다.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 이 환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과잉 충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들 곁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공천권을 갖다 바치겠다. 사실상 이런 발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삼권 분립,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행정, 입법, 사법, 서로 간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의원 공천권에 관여를 하겠다. 그리고 보고까지 받겠다. 삼권 분립 위반이죠.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요, 나중 가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까지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죠.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아마도 독재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거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어요. 친명 비명 이런 걸 떠나서 자금의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다수가 지금의 체포동의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반대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라 이건데, 그거는 법원들이 최근에 한 판결들을 보면 굉장히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런 악수를 두면서까지, 당대표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주면서까지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따라줄 이유가 없죠. 부결이 될 경우에 부작용을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 총선 여론 악화를 꼽으시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의혹이 사실이잖아, 구속당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스윙 보터들, 중도층들, 길어지는 정치 공방에 염증이 나서 전체적으로 정당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고 못 믿어서 국민들이 여론이 악화될 거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구속영장 재청구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아니죠. 검찰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정쟁을 거는 건데, 그리고 자꾸 재청구를 하면 국민들도 이제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해서 검찰과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하겠죠. 당헌 80조,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건데,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데, 다만 정치 탄압 혹은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누가 봐도 부당한 수사고 야당 탄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헌 80조도 이 80조 사망을 적용을 하면 해결이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들 어떠셨나요? 뭐 크게 해결되는 일들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영상들이 민주시민들 사이로 더 널리 퍼진다면 우리가 어떤 해결 과제를 모색해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잡는 데 한몫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